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주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FOMC 테이퍼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새벽이면은 여러분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시작한다라는 것. 대신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얘기가 나온 게 여러분들 힌트를 계속 드렸죠.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안 보이면은 대응을 하겠다. 즉 금리 인상을 당길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표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한다? 오케이예요. 그건.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죠. 유동성을 회수해야죠. 그런데 경제는 안 좋은데 지표가 후퇴하는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 회복되는 부분을 봐야 된다. 회복이 둔화되는 건 괜찮다. 그런데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후퇴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미루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 만약 후퇴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완화되던가 이 정도만 충족돼도 이제 조금은 나은 상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나은 상황인 거고 지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조금 당겨져도 조금 당겨졌으니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 충격이고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이제 지표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뜻. 그렇다라고 하면은 타당한 금리 인상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계속 보시면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복지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 거의 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복지법안이 3조 5천억에서 1조 7,500억에서 1조 8천억 정도 사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숫자 노름하지 말고 숫자 줄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어떻게 줄었는지 제대로 줄은 게 맞는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나를 똑바로 이해시켜라입니다. 그래서 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딱 50% 이게 50대 50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명이 이제 모난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인 시위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다라고 하면 조맨친만 이해시키면 되는구나 정도로 최종 관문, 최종 보스구나라는 정도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은근슬쩍 상승, 나스닥도 은근슬쩍 상승.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발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의 선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테이퍼링 발표에서 만약에 뭐 살짝 흔들려도 쉬는 구간인 정도인 것이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 야금야금 올라왔죠. 쉬는 구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휴식 후에 다시 간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국제유가가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느냐. 이건 또 이제 내일입니다. 현지 시간은 내일이니까 뭐 모레 정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가 부분,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증산하느냐를 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는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시장을 크게 뒤흔들 이슈 정도는 아니라고 미국에선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약하다. 한국 증시가 뭐 어제는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1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아직도 약세 구간입니다. 뭐 강해지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올라가야 3050입니다. 정도고 내려가야 뭐 1950포인트 흔들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약하냐? 확진자가 2600명입니다. 벌써 1000명 이상이 뭐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6시 조금 넘어가면서 뭐 1300명 정도 돼가고 있는데 어제랑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뭐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뭐 2,000명 중반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뭐 정도로 보이고 뭐 많으면 뭐 3,000명 사이도 될 수 있는데 한 2,000명 중반 전후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은 직장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저 검사 받으러 갈래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기본 눈치 보기 정도는 한다. 그럼 화요일 날에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은 발표가 언제 된다? 수요일. 오늘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확진자가 많은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가 많은데 금요일날 만약에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은 다행인 건데 금요일까지도 늘어난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확진자가 더 확대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의 후유증이 벌써 오는 거냐,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지난주 주말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미 예상된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는 조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 순환매 도는 거고 휴식 구간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진단키트나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일부 이동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출 동향이 좋으면서 우려감이 과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한다는 거. 자, 팩트는 뭐냐? 코스피는 여전히 약하다. 언제까지?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이제 11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렇게 뭐 강해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환율이 뭐 아직 뭐 안정될 만한 상황은 아니겠죠.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하면은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주 뭐 원화가 뭐 강력한 약세로 돌아서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1170원을 하회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오늘 1181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1170원을 하회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말씀드린 것 같아요. 11월 만기일까지 포지션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기대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12월까지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가능성 충분하다. 그러니까 12월 만기까지는 반등 나와도 제한적 반등 정도다. 단 코스닥은 조금 다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강하다. 수급 동향만 보더라도 코스피 1위1비한 게 수급적으로도 1위1비합니다. 어제 좋은 수급이었는데 선현물 뭐 매수하면서 좋은 수급이었는데 오늘은 선현물 매도하면서 동반 매도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죠. 그래서 1위1비하는 정도 코스피는 수급인데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소폭이라고 하기에는 뭐 금액이 좀 있네요. 500억대의 매수를 보였다. 코스닥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도 매수 금액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적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좀 더 누적으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밀어내리니까 선물은 매도했는데 옵션 동향은 조금은 나아졌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이것도 크게 너무 뭐 과한 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한 3050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고 2950을 흔들면은 최대의 하락치는 2900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2950 흔들기에서 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뭐 많이 밀려 290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30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을 건드리고 3050까지 다시 내려오는 개념이 더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면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가장 뭐 긍정적인데 시장이 워낙 약해서 한 3050 정도까지만 뭐 일단은 본다. 더 3100까지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의 것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시장은. 자,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제 코스피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 차라리 코스닥이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가면 삼성전자 뭐 하루 만에 다시 뭐 제자리 찾아서 쓱 내려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반도체주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강력한 뭐 상승세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추세적으로 갑작스럽게 뭐 급등주 마냥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셔야지 급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여전히 약하고 삼성에서는 이제 그룹 총수가 미국에 가서 뭔가 확정을 짓고 4분기 투자에 대한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무언가를 더 발표해야 된다.
증명해줄 게 필요하다. 하이닉스처럼 차라리 하이닉스처럼 키파운드리 인수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떻다? 10만원 넘어가고 위쪽에서 쉬어가는 흐름이지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왔거나 한 느낌이 아니죠. 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지금은 당장은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수가 빨리 미국에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또 배터리 화재가 나왔습니다. 제기어 배터리 뭐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볼트 해결됐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을 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밀리면은 내년으로 또 밀리겠죠. 올해 말에 12월에는 상장했어야 되는데 뭐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 쪽, 기존에도 분리막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러니 분리막 쪽에 기술력이 있는, 이제 수소 쪽에도 멤브레인 분리막으로 이제 뭐 강력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하프론테크가 시장에서 또 이제 부각을 좀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미쳐서 뭐 LG전자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큰 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 뭐 급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LG전자는 또 하나 이슈가 시그넷 EV, 제가 비상장 업체인데 전기차 급속 충전기 만드는 업체고 좋은 업체다라고 과거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비상장 업체는 웬만하면은 이제 영상을 안 올려드리는데 특이하게 올려드렸었죠. 앞으로 상장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기술력이 급속 충전이 다 해외 계약을 해서 해외 쪽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좀 급속 충전기가 보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LG전자가 2년 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혜주는 LG전자가 아니라 대유플러스 같은 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유플러스는 시그넷 EV의 전기차 충전기, 완속 충전기 쪽을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SD바이오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휴마시스 같은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 센서가 오늘 좋은 모습, 그리고 뭐 관계사가 이제 뭐 백신 쪽으로 엮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또 진단키트 하면은 또 가장 뭐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19,500원 넘어가는지 이 여부를 봐야겠죠. 못 넘어가면 이 19,000원 위쪽에선 줄여야 되는 거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치 23,0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시젠이나 뭐 바이오니아, 뭐 CTC 바이오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랩지노믹스 정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7,000원 회복 시도하는 정도까지는 나왔으니까 요 세 종목이 중심이 현재는 주가 레벨이 가장 좋고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째려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뭐 체크를 하던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리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는 날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석탄 공급난 때문에 전력난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석탄에서 발생되는 이제 요소수 쪽도 부족하다. 그리고 미중 갈등까지 얘기 나오면서 이 석탄 쪽 그리고 이 히토류 쪽 뭐 관련해서 뭐 비료 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이 이제 요소수 관련주 쪽으로 이제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취하고 있고, 자, 유니온 같은 경우가 이제 히토류 쪽. 최근에 티플렉스가 먼저 움직였었죠. 그래서 유니온, 뭐 티플렉스, 그리고 유니온의 자회사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히토류 쪽이 좀 미중 갈등 나오면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히토류 쪽, 그리고 남해화학이나 조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비료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중국 전력난 때 몽골의 이제 유형 탄광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로 큰 유형 탄광을 보유하고 있는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넥스트비티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 차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이제 뭐 1,700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게임주가 아직 좀 건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게임주도 이제 순환매가 이렇게 돌면은 한 차례 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미 콘텐츠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쪽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게임주도 휴식 구간이 이제 좀 찾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이슈가 막 들어오면서 라이온하트 게임즈를 인수했죠. 올라왔는데 카카오 게임즈랑 이제 넵튠이 같이 엮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넵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넵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중심선 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27,0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27,0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줄었다가 나중에 뭐 조정받으면 혹은 27,000원 돌파하면 재매수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뭐 3만원 구간까지 뭐 다음 목표치는 볼 수 있습니다. 27,000원 유지하면 참고하시고, 자, 위메이드가 뭐 최근에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0만원 정도까지는 뭐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20만원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차례 쉬는 구간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보유자분들은 뭐 더 가져가고 싶다라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말씀드렸던 20만원대는 20만원 한번 보지는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왔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슬슬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가 블루 아카이브 출시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출시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237개국에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뭐 기대감으로 이미 선상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건 선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뭐 화두가 된 카카오페이 드디어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칼럼 통해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3배 간다? 3배는 좀 무리수 아니겠느냐 정도로 카카오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내려와 있다 말씀드렸고, 요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엔 진짜 상장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역시나 따상에 들어가지 못해서 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공모가의 따블이죠. 따블로 이제 증시 입성하는 건 성공했는데 상한가는 못 들어왔습니다. 따상에는 실패했다. 따까지 절반의 성공. 그런데 오늘 시장 수급이 안 좋았고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성공적인 상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시가총액이 뭐 포스코에 육박할 정도로 돼 있는데 뭐 좀 결과는 좀 더 며칠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향후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첫날부터 과도한 기대감 좀 금물이다 말씀드렸는데 뭐 만약에 오늘 상승구간에서 잘 정리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모 몇 주 못 받더라도 공모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대신증권 쪽이 이제 가장 뭐 유리하지 않겠냐인데 대신증권만 유일하게 3주씩 공모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전략은 성공했는데 뭐 아주 뭐 큰 물량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과거에 카카오그룹처럼 무작정 3배를 기대한다? 그거는 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칼럼과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공모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에서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애플 TV가 공식적으로 런칭되는 날이죠. 자,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금 움직일지 아니면은 내일까지 쉬었다가 다음 주에 움직일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원자력, 뭐 수소, 탄소 배출과 같은 친환경 관련주들 이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쪽을 다시 한번 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중심축에다가 이제 돈을 몰아 놓으시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일부 좀 볼만하다. 그리고 뭐 남북경협주나 이런 쪽은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순환매 도는 쪽 테마 같은 쪽은 순환매 정도만 노리고 짧게만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보시고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경협주 같은 경우는 내일 저희 칼럼 올라오니까 칼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여러분들 증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